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이썬 3.14의 새로운 기능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공식 문서랑 관련 자료들을 좀 훑어보면서 이게 실제 코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업데이트를 쭉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발자들이 좀 더 편하고 또 안전하게 코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개선점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능 향상을 계속 시도하는 약간 실험적인 부분들. 당장 좀 체감될 만한 변화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개발 편의성 말씀하시니까 그 템플릿 문자열이라는 게 딱 눈에 띄네요. T 이렇게 쓰는 거요. 이게 기존의 F 문자열, FT 이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그냥 문자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난 건지. 아, 네.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F문자열은 아시다시피 바로 최종 문자열을 딱 만들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T문자열은 문자열 자체랑 그 안에 들어가는 값들 있죠. 이걸 구조적으로 분리해서 담고 있는 특별한 템플릿 객체라는 걸 만들어요. 템플릿 객체요. 네. 이걸 이용하면 최종 문자열을 만들기 전에 그 구조를 먼저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웹페이지에 사용자 입력을 표시할 때 위험한 코드가 혹시 들어있나 확인해서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도메인에 맞는 좀 작은 언어, DSL 같은 걸 안전하게 만드는 데 아주 유용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값을 이렇게 딱 끼워 넣는 걸 넘어서 그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군요. 보안이나 좀 복잡한 문자열 처리 로직이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타입 어노테이션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개발 편의성 쪽이겠죠? 덕분에 프로그램 시작 속도가 좀 빨라지고요. 그리고 또 그 아직 정의되지 않은 타입을 미리 써야 할 때 굳이 막 따옴표로 감싸고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문자열로 처리했었죠. 그런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from future import annotations 이걸 꼭 써요 이런 방식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기본이 되면서 이 임포트 구문은 이제 곧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럼 타입힌트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지겠네요. 좋습니다. 아까 성능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혹시 좀 눈에 띄는 성능 개선 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 그 압축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뭔가 추가됐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G스탠다드 압축 알고리즘 지원이 드디어 표준 라이브러리에 추가됐습니다. G스탠다드? 네, compression.gstd라는 모듈이 새로 생겼고요. 팔 파일이나 G파일 같은 기존 모듈에서도 이 G스테드 형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통합됐어요. G스탠다드가 아시겠지만 빠르면서도 압축률이 좋기로 꽤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처리하거나 파일 아카이빙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G스탠다드. 저도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디버깅 쪽은 좀 어떤가요? 가끔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답답할 때가 많은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 있을까요? 와, 이건 정말 큰 개선이 있었어요. PEP768 덕분인데요. 이제 디버거나 프로파일러 같은 도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행 중인 파이썬 프로세스에 거의 성능 저하 없이 안전하게 딱 붙어서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가 마련됐어요. 붙어서 본다고요? 네. 덕분에 파이썬 기본 디버거인 PDB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죠. 바로 원격 디버깅 기능인데요. 터미널에서 python-m pdb-p 하고 그 옆에 프로세스 아이디 있죠. 그걸 딱 써주면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바로 연결해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이건 정말 실용적인데요. 특히 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디버깅 할 때는 진짜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파이썬 그 자체의 실행 성능은요? 뭔가 새로운 인터프리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던데요? 아, 네. 성능 향상을 위한 시도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요. 이건 좀 실용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아직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실험적이다. 네. 예를 들어서 테일콜이라는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인터프리터가 추가됐는데 이게 특정 컴파일러, 클랭을 써야 효과가 있고 그것도 평균 3~5% 정도 향상이라서요. 이것도 옵션으로 켜야 하고요. 또 JIT 컴파일러도 있긴 한데 이것도 아직 초기 단계고 환경 변수 설정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코드가 막 눈에 띄게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파이썬이 앞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보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장기적인 투자라고 봐야죠. 그럼 혹시 일상적인 코딩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소소한 변화들도 있을까요? 그럼요. 작지만 유용한 것들이 꽤 있어요. 우선 이제 파이썬 기본 대화형 쉘 있죠. REPL. 거기서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문법 강조, 신텍스 하이라이팅이 돼요. 진짜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독성이 훨씬 좋아지죠. 그리고 오류 메시지도 좀 더 친절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키워드 오타를 내면 혹시 이거 쓰려던 거 아니에요? 하고 올바른 키워드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값을 동시에 변수에 할당할 때 개수가 안 맞으면 이전보다 뭐가 문제인지 훨씬 명확하게 알려줘요. 아, 그런 거 좋죠. 디버깅 시간 줄여주고요. 네. 그리고 예외 처리할 때 except, value error, type error 이런 식으로 괄호 없이 여러 예외를 컴마로 나열하는 문법 있죠. 이게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펩 758 덕분에요. 오, 예전 방식이네요. 이것도 편의성이 좀 올라가겠네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확실히 개발 경험을 좋게 만들어주는 변화들이네요. 근데 혹시 기존 코드를 3.14 버전으로 올릴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호환성 문제 같은 거요? 가장 큰 변화는 아마 멀티 프로세싱 모듈의 기본 동작 방식 변경일 수 있어요. 리눅스 같은 일부 시스템, 맥OS랑 윈도우즈는 제외고요. 그래서 새 프로세스를 만들 때 기본 방식이 예전 포크에서 포크 서버로 바뀌었거든요. 아, 폭 서버로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더 안정적이긴 한데 혹시 기존 코드가 포크 방식의 어떤 특정 동작, 예를 들면 부모랑 자식 프로세스 간의 메모리 공유 같은 거에 좀 의존하고 있었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오녀첨 get 이벤트 루프가 자동으로 루프를 안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좀 자잘한 변경들이 있긴 한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파이썬 3.14는 T 문자열이나 개선된 어노테이션, 또 친절해진 오류 메시지처럼 개발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 것 같고요. 동시에 제스탠다드 지원이나 훨씬 강력해진 디버깅 기능 같은 실용적인 도구들도 추가했고, 그리고 실험적이긴 하지만 성능 개선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개발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그 지연된 어노테이션 평가는 앞으로 파이썬 코딩 스타일에 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디버거 인터페이스는 좀 복잡한 시스템 다루는 분들께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입니다.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에 기존의 gzip, BAG2, LGMA에 더해서 JSTandard까지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당신이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파일을 압축해야 할 때 어떤 압축 방식을 가장 먼저 혹은 기본으로 고려하게 될까요? 과연 이 JSTandard의 속도와 효율성이 기존 방식들을 대체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